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사과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제 20%의 폭등 시나리오를 제 나름의 공부를 해왔었던 어떤 지식 그리고 경험들, 사례들을 가지고 시작 당일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어제 이제 8% 조금 넘어가는 하락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끝내야 되느냐. 이번에 뭔가 좀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실적을 맞이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한번 반성도 해보고 곱씹어 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무작정 그러면은 잘못된 것만 그렇게 들춰내는 것보다 또 그러면 적중한 부분도 있지는 않을까. 이 역시도 우리가 앞으로 실적을 바라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크게 빗나갔었느냐.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연구개발비였죠. 7천억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 폭등 시나리오 때 이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024년 2분기 때 이제 구조조정을 인해 가지고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일회성 비용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오게 될 경우에는 폭등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런 일회성 비용이 나오기가 어렵다. 지금은 없다. 이번 2025년 2분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오히려 초장기, 그러니까 일회성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수치가 나왔었죠.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자, 그래서 어떤 분께서 오판을 하셨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느냐고 말씀하시고 변명을 대느냐고 비난을 하셔가지고 제가 내가 어떻게 연구개발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답글을 올렸는데 제가 너무나 소홀히 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판을 했고 그리고 이 오판이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놓쳤다. 어디서 놓쳤느냐? 저는 인도량 예측도 그렇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우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요. 그래서 2024년 2분기만 포커스를 해서 이번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크게 빠뜨렸던 게 직전 분기, 그러니까 최근 두 분기에 2014년 4분기, 2025년 1분기의 재무제표를 조금 더 꼼꼼하게 봤었어야 돼요. 왜냐? 지금 오판에 있었던 게 연구개발비에 제가 직원은 아니지만은 이제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제표성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캐치를 못했습니다. 왜냐? 2024년 2분기 때는 10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고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가 모두 1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표준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구나. 테슬라에서 이제 연구개발비 예산을 두고 기본적으로 10억 달러를 딱 책정을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수였습니다. 큰 착오였던 게 2024년 4분기 때 12억 달러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가 연구개발비가 벌써 이제 붙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2025년 1분기 때 0.27달러 EPS가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14억 달러가 넘어가는 연구개발비가 이미 직전 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2024년 2분기에 10억 달러만 봤어요. 그러니까 2025년 1분기에 14억 달러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지금 환율로 따져도 5,500억 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2024년 4분기 12억 달러, 2025년 1분기 14억 달러라고 한다면은 이게 누가 봐도 연구개발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2025년 2분기도. 자, 그러면 거기서 10%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정말 16억 달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 폭등 시나리오에서 없었어야 되는 일회성 비용 같은 8천억, 7천억 달러가 생긴 것이잖아요. 이것을 체크를 못했다. 그래서 본사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 근데 충분히 재무제표상의 직전 분기에도 그 힌트가 있었다. 근데 제가 그걸 전년 동기 대비해서만 본다고 그것을 놓쳤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걸 왜 내가 놓쳤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번 이제 실적 때 앞으로 이 연구개발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뜻은 2025년 3분기에도 이 연구개발비는 15억 8천억 달러의 이 어마어마한 2조 2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는
2025년 3분기에도 그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 3분기는 어떠느냐? 2024년 2분기보다 오히려 살짝이지만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수준으로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거의 8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에 가까운 이 연구개발비가 2025년 3분기에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2025년 4분기에도 또 이 연구개발비는 늘어날지도 모른다. 자, 요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실적을 바라볼 때 꼭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만약에 한 분기에 연구개발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조 가까운 돈이 더 늘어났다. 그럼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10만 대를 더 팔았다. 그러니까 2024년 3분기 때 46만 2천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만 대나 더 팔았을 때 56만 대잖아요. 그러면 10만 대에서 약 대당 5천 달러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했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이익이, 그것이 얼마죠? 이제 그것이 7천억 달러, 7천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10만 대나 더 판매를 하더라도 충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 3분기가 0.7달러 정도 EPS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탄소 크레딧부터 해서, 물론 전기차 판매 대수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거나 하더라도 56만 대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자, 거기에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가 더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는 0.7달러 EPS를 맞추기는 더더욱 힘들지도 모르겠다. 인도량이 늘어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올해 3분기, 4분기 때 기대했었던 EPS의 그 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왜냐, 이 연구개발비가 한 분기에 2조 원이 넘어가는 이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일론이 2024년 2분기 때와 똑같은 연구개발비만 썼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0.65달러에서 0.7달러의 EPS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해석하는 모든 부분들이 정반대로 해석이 됐을 겁니다. 야, 이거 6만 대밖에 안 팔렸는데 작년도 0.52달러보다 어떻게 20%나 가깝게 더 EPS가 늘어나지? 와, 정말 대단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원가 절감은 도대체 얼마나 한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의 테슬라 미래는 정말 엄청나게 밝을 수밖에 없겠구나. 최악의 상황인데도 EPS가 오히려 늘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연구개발비를 작년도 2분기와 똑같이 쓴다고 해서 그 누구도 비난을 하거나 연구개발비 이거밖에 안 썼어, 그럼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기관들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당장 뭐 회사가 망할 것 같네, 뭐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떠니, 이런 모든 온갖 조롱과 비아냥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미래를 위해 달리겠어 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3분기, 4분기 때도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내년도 2분기까지. 그 뜻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연구개발비를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다 그냥 끌어다가 쓰겠다라는 뜻으로도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정말 테슬라가 먼 미래를 보고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뭐 샤오미부터 BY 여러분, 그 연구개발비 한번 보시죠. 분기마다 2조 원 택도 없는 금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연구개발비를, AMD가 2등 기업이잖아요. AMD보다 2배가 가까운 연구개발비를 엔비디아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절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따라올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는 이유가, 연구개발비를 AMD보다도 2배나 더 넘게 쓰고 있어요, 연간으로.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조금 힘든 시기를 정말 보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측을 했었을 때 대당 판매 단가가 동일하게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원가 구조가 좋기 때문에 신차 출시임에도 불구하고 대당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고 신차를 출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맞아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3억 달러였나요? 약 이제 4천억 원에 가까운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비타 마진은 17%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당 판매 원가 아주 경쟁력이 있다. 예전에 테슬라가 제조 관련 있어서 원가 절감 효율적으로
공장을 돌리는 기술은 정말 타의 주종을 불허한다. 자, 요 부분도 제가, 그 부분은 적중을 했네 해서 그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이제 2025년 3분기, 4분기 실적에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할인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 원가의 경쟁력이 이번에 주니퍼에는 꽤 긍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그 부분을 꼭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전체적인 이제 이익 구조를 바라볼 때 우리가 꼭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적을 제가 크게 이제 미스를 한 부분. 물론 이제 1년 동안 농사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을 누가 사실 예측했겠습니까? 정말 2023년 3분기와 4분기 때 제가 가졌던 그 트라우마가 정말 그 가이던스 첫 인트로 때 벌써 오더라고요, 느낌이. 너무나 이 멘트가 짧았고 힘이 없었던. 그래서 순간 그냥 2023년 3분기와 4분기의 그 가이던스로 저도 모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 이제 듣는 순간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너무 왜 이렇게 인트로가 짧지? 그랬었는데 일로는 미래를 더 포커스를 맞추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면서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은 투자를 해나가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의 부침이 꽤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더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일단은 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이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냐의 약간 딱 중간에서 이제 갈림길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뭐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들도 아셨을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상방으로 가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미 완전히 이탈을 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물론 나중에 갭 상승이든 하락이든 반드시 메꿔 왔었던 그런 사례를 본다면은 결국은 이번에 갭 하락도 메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일회성 충격을 주는 뭐 신당 창당부터 그런 악재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적에 기반을 둔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그냥 삽시간에 호재 한 개 가지고 올려놓기는 생각보다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3분기 때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으니까 그 갭을 20%의 갭을 메꾸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뒤로 거의 3개월인가요? 3개월 후에 그 갭을 메꾼 것처럼 이번에 그 하락으로 내려온 그 갭을 당장 뭐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메꾸기는 쉽진 않겠지만 저는 언젠가 테슬라가 지금의 이 연구개발비를 무지막지하게 쓰면서 만들어 나갈 그 미래 기술력,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실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지금 하락 갭을 반드시 메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저는 이제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메워왔었던 테슬라다. 자,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와이프는 이전에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와이프는 참고로 요새 거의 이제 테슬라 관련된 것을 안 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그 모멘텀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210달러, 3중 바닥인가요? 210달러까지 일단은 지금 이미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해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210달러까지도 일단은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270달러에서 운이 좋으면은 올라가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250달러가 또 큰 이제 하단 라인이잖아요. 근데 250달러까지 내려가면은 하단 라인이라는 것을 또 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한 10% 정도 위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270달러도 큰 이제 지지와 저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300달러를 지탱을 하기가, 물론 오르는 모르겠습니다. 오르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일단은 저는 270달러까지는 좀 생각보다 쉽게 내려올지도 모르겠다 해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었죠. 공포 탐욕 지수를 꽤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도 좋고 떨어지면 떨어질 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한다면서 관망하겠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한다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도 저는 관망을 하면서 지금보다 주가가 10% 정도 더 하락을 했었을 때 와이프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해 나가는, 그래서 지금 국장도 있고 애플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주식을, 애플의 AI와 관련된 어떤 특이 사항이라든지 뭐 퍼블리시티인가요? 인수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테슬라 주가가 심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 애플 주식을 테슬라로 전환시켜보는, 물론 전부 다 왕창에 또 한꺼번에 다 하루에 다 이제 옮기지는 않겠지만은 서서히 애플의 주식을 테슬라로 옮겨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70달러를 일단은 첫 번째 기준선으로, 그 이후 이제 270달러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금 관망 모드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때마다 이제 제가 역피라미드 이제 분할 매수법, 어떤 분들 이걸 마틴법이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270달러부터 떨어질 때마다 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수익권 위로 올라갔었던 그 기법을 또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달러를 일단은 좀 기다려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그럼 나도 270달러부터 기다려야지, 그러시면 안 되고, 테슬라 주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찰나의 순간에 예고도 없이 폭락과 폭등을 합니다. 언제 또 시장의 심리가 돌변을 해가지고 또 일론이 어떤 호재를 들고 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차트와는 또 완전히 무관하게 테슬라가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 나가시는 분들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너무나 높고, 그리고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정말 높은 확률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때 테슬라가 힘이 없으면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떨어지는 그 폭만큼,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조금 더 많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또 있어서, 지금은 수급 현황도 안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한다고 했었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너무나 불장이었고 이것이 이제 시키는 작업들이 있었을 때 테슬라가 270달러까지는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서 투자를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실적을 볼 때 전년 동기 대비 뿐만이 아니고 직전 분기에 있어 왔었던 특이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